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넘게 폐쇄된 무안공항의 신속한 재개항을 주문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정상화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320만 통합특별시의 교육수장 자리를 놓고 인지도를 앞세운 현직 교육감들에 맞서 예비 후보들의 단일화를 통한 새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토스뱅크와 손잡은 공동대출이 출시 이후 1조 3천억 원을 돌파하며 수도권 공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리산 항일 투쟁의 상징인 고광순 의병장의 불원복 태극기가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5일 나주에서 문을 여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의 핵심 유물로 전시됩니다. 무안공항 폐쇄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하늘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주문한 가운데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공식 요청인데요. 행정 통합을 앞두고 국토부의 결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 이후 비행기 운항이 전면 금지된 무안공항.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폐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무안공항 폐쇄가 길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상태라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는 광주공항이 국내선 기능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무안공항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속한 어떤 해법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국토부 장관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시스템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현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유가족과 협의가 잘 되면 올 상반기에 무안공항 재개항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그 문제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안공항을 빨리 개항을 하는 거예요.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역민의 하늘길이 사실상 끊겼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무안공항 재개항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무안공항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단만 내리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 협의를 즉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입니다. 지난해 4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문제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 내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고요. 시간당 1에서 2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된 우리 지역 강우량은 5mm 안팎으로 주로 오전 중에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여전히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4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첫 통합 교육감을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에 맞서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와 함께 통합교육에 대한 비전을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320만 명의 교육계 종사자만 5만 3천여 명. 그리고 교육 목표와 방향이 서로 다른 광주 전남을 아울러야 하는 첫 통합교육감.
그 막중한 자리를 놓고 현직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6명의 예비 후보가 치열한 수싸움 등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정선, 김대중 두 현직 교육감은 행정통합 국면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공청회와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등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현직 프리미엄을 깨기 위한 나머지 후보들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광주 후보 2명과 단일화를 이룬 정성호 후보를 비롯해서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강수경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 그리고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고두관 목표대 교수와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도 출마 선언 등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광역화되면서 발생하는 조직관리와 막대한 선거 비용 문제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직 후보들에 맞선 나머지 후보들의 합종연행 등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대, 전남의 교육 주체들과 손잡고 더 넓은 연대, 더 큰 교육자치 공동체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로 간 격차가 존재하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통합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사 예산 등 여전한 교육 조직의 불안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광전남 행정통합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교육감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과제와 책임을 안고 표밭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 교복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4개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담합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복 시장의 관행적인 담합을 뿌리 뽑겠다며 다음 달 광주 지역 336개 학교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엄정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의 등골 브레이커 지적 이후 교육부도 전국 5,700여 곳의 교복 비용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사고기의 잔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DNA와의 대조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2차례 진행된 재조사에서는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 등 유류품 수백 점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방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지역 인구와 금융 수요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은행이 인터넷은행과 손을 잡고 이른바 함께 대출을 선보였는데 출시 반년 만에 1조 원 넘게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될 만큼 전국구 은행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한 한 인터넷 은행의 어플입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소득 수준 등을 넣고 대출 한도를 확인하면 함께 대출로 연결됩니다. 광주은행이 핀테크 기업 토스뱅크와 손잡고 내놓은 상품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도 광주은행의 어플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앱 하나로 2개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몇 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대출 심사까지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절반씩 대출금을 부담하고 두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실행되는 일종의 공동 대출 방식인데 성적은 기대 이상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실행된 대출 건수는 4만 6천여 건, 금액으로는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 실행된 비중이 3.5%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한계를 넘어 전국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광주은행의 시선은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수요처도 광주 전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 소멸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표로 나오더라고요. 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 대출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업을 넘어 지역 금융의 활로를 여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달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지역 기업 523곳을 대상으로 2월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는 90.5로 전달보다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76.8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달 연속 반등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고 인건비 상승과 수출 부진 등의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시는 감소로 전환된 반면 여시는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수시는 정기예금 감소의 영향으로 1조 9,43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여시는 대출 증가에 힘입어 1조 2,553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예금은행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난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역 여신 증가세는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난의 고비마다 전남과 광주의 민초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 총칼 앞에 섰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역사를 되새기고 의병 정신을 이어갈 남도 의병역사 박물관이 다음 달 나주에서 문을 여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낡은 천이 태극 문양 위에 붉게 수놓은 한자 세 글자가 선명합니다. 불원복. 잃어버린 국권을 머지않아 회복하겠다는 굳은 맹세입니다. 대한제국기 당시 지리산을 누비며 일본군과 맞서 싸운 담양 출신 고광순 의병장이 직접 만든 태극기로 1986년부터 천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되다 40년 만에 의병장의 고향인 전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물관 한편에는 전남 곳곳에서 모인 돌로 만든 추모비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숨진 무명 의병들 넋을 기리고자 만든 추모 공간입니다. 옛날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도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고 글씨체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좋은 현장 학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도 의병 역사 박물관이 다음 달 5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이순신 장군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와 의병들이 실제 사용했던 무기 등 3,000여 점의 유물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 전문 박물관입니다. 무서웠을 것 같은데 끝까지 싸우셔가지고 존경스러워. 친구들이랑 체험하니까 좋았어요. 박물관이랑 같이 와서 재밌어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의병 정신을 미래의 세대에 전하는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냈었던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적인 자산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박물관 일대에는 청소년 숙박시설까지 들어서면서 남도의 의로운 역사는 이제 보고 느끼고 머무는 새로운 관광 모델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자한 마트에 월세 수익금을 놓고 의견 충돌이 벌어진 건데요. 경찰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춘천문화방송 김준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암리에 위치한 마트입니다. 이 마트는 지난 2017년 마을 주민들이 월세를 받아 마을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6천만 원에 사들인 겁니다. 이 6천만 원은 주민 82명이 낸 출자금 820만 원을 포함해 마을 공금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트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나오는 마트 월세가 2017년 마트 인수를 주도했던 당시 이장 계좌로 9년간 입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마을 돈 쓰고 물건은 내 거라네, 내 거라네, 내 거라네, 내 거라네. 현 이장과 일부 주민들은 마트 월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전 이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5년도 회의록에 여기 마트에 대해서는 이장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아닌 영농법인 마을 소유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해 주길 당부한다고. 이에 대해 마트 월세를 받아 보관 중인 전 이장은 출자금을 냈던 마을 주민 82명에게만 월세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자할 적에 이거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 대대손손으로 재산이 남는다. 그러니까 출자를 해서 우리 단합된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서 안 잊어먹은 사람은 다 알아요. 하지만 마트 출자금을 낸 일부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트 월세가 단 한 차례도 분배되지 않았고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을을 위해서 그냥 낸 거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82명의 소유권을 들고 나온 거예요. 마트를 둘러싼 주민들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부산에서 개막한 드론쇼 코리아에서도 군사용 드론들이 일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뒤 전 세계적으로 드론 무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용 드론이 시장에 속속 출시되고 있고 군 당국도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하 20도에서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드론은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져 비행 시간이 줄지만 수소 드론은 강추위에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굉장한 가혹 조건에서 운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필요한 게 내풍성이라던가 높은 출력 이런 것들을 요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첨단 해안 정찰용 드론도 나왔습니다. 1시간에 120km 운항이 가능한데 향후 인공지능 기술 탑재도 추진됩니다. 향후에는 지금 AI 기능을 탑재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공격을 하든 이런 부분까지 보강해가지고. 군 보안상 중국 기술력이나 부품은 사용이 불가능해 국내 독자 기술로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수출할 때 중국산 부품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전체 국산화에 대한 그 체계들을 만들어 놨었고요. 올해 전 세계 군사용 드론 규모는 208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4.3 민간인 학살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석 달여 만에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황희균 국가보훈부 대변인은 MBC와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4일자로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에 대한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지역사회와 역사학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붕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4.3 범국민위원회와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4.3 유족회는 2003년 대통령 사과 이후 진압 가담자의 서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4.3에서 이렇게 진압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서 취소 삭제 이전에 먼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분부되어 있는지 국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사도 좀 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기를.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지만 여전히 2개의 무공훈장이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국방부의 서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주식회사 광산구의 유능한 CEO가 되겠다며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로의 광천버스터미널 이전, 그리고 2027년 광산구 개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예비후보 자격 정밀심사 대상이었던 김철우 보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최종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던 전남 현직 군수 3명 모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졌고 전남도당 공관위는 심사가 반려된 10명을 포함해 20명에 대한 재심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으로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광주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될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에 우선 수용하는 지침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건데 지정된 우선 수용 병원은 화재나 정전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환자를 거부할 수 없고 소생 조치 이후 상황실이 지정한 최종 병원으로 옮기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부모 주거 지원 사업 입주자 46가구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평균 750만 원 내외의 보증금이 지원되고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회차 집중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입주 상담과 신청은 광주 동구 가족센터로 하면 됩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현재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mm 안팎의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예보된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주로 오전 중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어제만큼이나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11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종일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구례 7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